자,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기초 입문과정 4주 프로그램 했고, 그리고 이제 다시 12주 프로그램으로 기본 과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수험 생활에서 전투 모드 초입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적어도 이 강의를 마치면 여러분들이 정리만 돼 있으면 70점 정도는 맞을 수 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의 원리가 어려우면, 자, 기초 입문 과정에서 몇 가지들은 우리가 원리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기초 입문 과정에서 보시고요. 자, 사실은 그러면, 자, 핵심 과정은 2개월 8주 과정이죠. 그런데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더 어디를 건드리려고 그러면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시설개론도 사실은 핵심 과정이 없다 그러면 60시간의 강의를 가지고도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몇 점을 목표로 하느냐? 그러면 적어도 85점 목표로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85점 이상. 그런데 왜 85점이냐? 100점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는 문제는 몇 문제 정도가 되느냐면 3문제 정도는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까지 예측해서 하려고 그러면 도대체 몇 시간이 필요하냐? 그러면 이제 한도 끝도 없겠죠. 적어도 100시간은 필요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는 60점을 목표로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근데 평균 60점이죠. 그러니까 가령 회계든 민법이든 시설개론 중에서 하나라도 부족하다고 하면 그 점수를 어떤 과목에서는가는 보충해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설개론도 딱 60점을 목표로 제가 강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몇 점은 나와야 되겠어요? 70점은 나오게 강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항상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시설개론을 못하는데 열심히 하면 몇 점까지 맞을 수 있겠냐? 제 강의를 듣고. 그러면 글쎄 이건 사실은 능력치예요. 그러니까 중학교만 나왔느냐? 근데 중학교만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공부를 못한 사람도 아니죠. 잘하느냐 못하느냐 능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예전에 정말 이 사람이 남자일까 싶어요. 보통 여성분들은 남자를 볼 때 시설개론을 잘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의외로 못한 사람들이 상당합니다. 공학이 아니면, 이과 계열이 아니면 쉽지가 않다. 그래서 경상계열에 있던 분이 질문을 뜬금없이 할 때마다 저한테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어처구니 없는 질문 있잖아요. 강의 시간에 가장 간단한 거. 그런데 그 질문을 한 친구가 75점을 맞았습니다. 가지고 우연히 식당에 갔는데, 학원 근처 식당에 식사를 하려고 그랬더니 동기회 모임이 있는 거예요. 주택관리사. 거기에 합격생들이죠. 저한테는. 이분들이 때깔이 좋아졌어요. 역시 수험생일 때하고 합격생일 때는 때깔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수험생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 받고 불안하고 또 다른 거 신경 못 쓰고 그러니까 몸이 깨재재하고 표정도 좋지 않죠. 그런데 합격하고 나니까 우리가 그야말로 요즘 그런 말 안 하죠. 옛날 말로 신수가 훤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시험을 가지고 내가 일에 이용할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합격하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강의니까 한두 가지 얘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니 해도 이 강의를 들으러 왔으면 강의에 집중하는 게 최고입니다. 합격하는데 지름길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자, 우리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혹시 여기 강의 듣는 분 중에는 요 영어책을 아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옛날 영어책에, 영어 참고서에 삼위일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고개를 끄덕인다 그러면 이게 세대가 조금 그렇습니다. 혹시 삼위일체 아십니까?
생각보다 나이가, 자, 거기에 보면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이런 말이 나와요. 영어로 하는 건데, 그런데 어쨌든 그렇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강의에 집중해서 듣고, 그래서 강의 시간에 정리하려고 최대한 강의 시간에 해결하고, 두 번째는 강의 시간에 정리가 안 됐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복습한다. 그래서 복습은 언제부터 하느냐? 복습할 시간이 없다 이게 아니라 이동 간에, 강의 끝나고 바로 이동할 때,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항상 강의 시간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강의 시간에다가 내가 정리할 시간까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서술은 하고, 자,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 급수 설비는 물을 공급하는 설비죠. 사실은 이 개요편은 일반 설비 책에서는 총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론편에는 물과 유체에 관한 얘기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열에 관한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열. 그런데 이걸 총론에다 놓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열에 관한 것을 다시 난방편에 가서 얘기를 하면 그동안 다 잊어버렸더라. 그래서 따로 열에 관한 것은 난방편에, 그리고 물과 물의 성질과 유체에 관한 편은 급수설비에다 넣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개요편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급수설비에서 일단 하나씩 얘기를 해봅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실은 밀도라는 개념이 있지만 처음 도입을 할 때 밀도라는 개념이 어려우니까 뭐라고 했느냐면 질량과 부피를 연관시켰어요. 그래서 질량과 부피는 무엇에 따라 변한다? 온도의 압력과 온도에 따라 변하고, 같은 질량일 때 일기압 4도씨에서, 자, 그러니까 사실은 부피에 따른 질량이죠. 그래서 4도씨에서 또는 질량에 대한 부피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피가 어떻게 되더라? 최소가 되더라. 자, 그러니까 일단 온도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데, 자, 이런 얘기죠. 자, 일정한 질량이라고 하면 물이라고 하는 것이 0도씨에서부터 몇 도씨? 100도씨를 얘기를 할 때 액체일 때죠. 자, 일기압일 때는, 자, 물이 액체로 존재하는 구간은 0도씨에서 100도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때 부피 변화가 일반적인 액체는 가령 0도씨에서 100도씨다 그러면 0도씨 때 부피가 최소이고 100도씨 때 부피가 최대가 됩니다. 온도가 낮을수록 부피가 작고 온도가 클수록 부피가 크지만 물의 경우에는 특수하게 몇 도씨? 4도씨 때가 최소 부피가 되고 그 다음에 100도씨 때가 최대 부피가 됩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밀도라고 하는 것은 부피분의 질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 부피가 최소라고 하는 것은 밀도는 이때 4도씨 때 어떻다? 가장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하는 것, 자, 로는 V분의 M이라고 하는 것, 자, 이 말로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지만 이걸 이용해서 계산식에 이용할 때가 가끔 있다. 그리고 자, 우리가 물리를 다룰 때는 밀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초보적인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도 밀도는 어떻다? 4도씨에서 가장 크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참고해 두시면 되겠네요. 그럼 100도씨에서 물의 밀도는 가장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 여러분들이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밀도에 대한 단위는 보통 스케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입방미터당 몇 킬로그램이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자, 부피분의 질량이죠. 항상 단위가 마찬가지입니다. 리터당 몇 킬로그램이냐 또는 세제곱센티미터당 몇 그램이냐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물의 경우에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1g per 세제곱센티미터.
1kg per 리터. 자, 그 다음에 물 같은 경우에는 1 立方미터면 몇 킬로그램이다? 1000kg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물의 성질을 보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생명체가 있다 없다를 판별할 때 물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별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물은 얼게 되면 자, 어떻게 됩니까? 부피가 9%가 증가하죠. 그래서 위로 뜹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천에서 단열재 역할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 자, 우리 앞에서 얘기를 했죠. 4도시 물이 100도시 물이 되면 몇 퍼센트? 4.3%의 최적이 증가한다. 자, 그래서 배관 내에서는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했었죠? 비압축성 유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압력을 가하면 부피가 축소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면 자, 이런 거죠. 자, 난방을 합니다. 또는 따뜻한 물, 급탕을 공급하기 위해서 보일러하고 배관을 설치했더니 물의 부피가 팽창했다. 그런데 그 팽창을 했는데 그 팽창을 허용할 공간이 없으면 보일러가 파손되거나 또는 뭐가 될 거다? 배관이 터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요것 때문에 어디에서 급탕이나 난방에서는 뭐가 필요하다? 팽창관과 팽창 탱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난방은 온수 난방을 얘기를 합니다. 증기 같은 경우에는 증기는 기체죠. 증기는 기체이기 때문에 그 부피 팽창을 압력으로 부피를 축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만 참고해 두시고요. 그렇지만 증기는 문제가 뭐냐? 그랬더니 우리가 가령 발전을 할 때 수력 발전 외에 화력 발전이든 자, 원자력 발전이든 전부 다 뭘 하느냐? 물을 가열을 합니다. 물을 가열하면 부피가 1700배 증가해요. 그래서 부피 팽창의 힘으로 기계기관을 움직이게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증기기관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발전도 하게 되죠. 사실은 이거 인터넷 찾아보면 1600 몇 배 이렇게 나와요. 그렇지만 대략 몇 배다? 1700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것들은 암기해야 되느냐?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언젠가 지문으로 한번 언제든지 인용될 수 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그냥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OX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이제 여러분들 책을 보면 22페이지, 23페이지 날개 쪽, 제일 가상 쪽을 보면 OX 문제들이 나와 있죠. 그렇죠? 이건 사실은 기출지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것 중에 아,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나왔구나. 참고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한번 봅니다. 순수한 물은 일기압에서 하에서 4도실 때 부피가 가장 작고 밀도는 가장 크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밀도가 가장 어떻다? 크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참고 아, 적색은 잘 안 보이는군요. 그죠? 적색 잘 보이시는 분. 적색이 잘 안 보인다 그러면 노안에 가깝다 이렇게 됩니다. 아,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렸을 때 칠판에 적색하고 국민학교 때 청색을 쓰는데 청색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제가 강의를 하다가 청색을 쓰는데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저희 어릴 때는 분필이 뭐였냐면 석고였습니다. 지금 탄산칼슘이지만. 그러니까 질이 달랐죠. 그래도 파란색이 너무 잘 보여서 이것이 어떻게 됐는가를 찾아봤더니 나이가 들수록 파란색이 잘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파란색이 잘 보이면 저하고 비슷한 동료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압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압력이라고 하는 말은 자, 이런 거죠. 사실은 압력과 같은 단위로 쓰이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건축물에서 건축물에 작용하는 외력을 우리가 하중이라고 합니다. 하중도 압력이라는 단위와 똑같이 씁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하중이 가해지면 이것에 대해서 버텨야 되겠죠? 그러면 이 버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또는 뭐라고 하느냐면 강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것들은 다 단위 면적당 힘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물체의 단위 면적당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을 뭐라고 한다? 압력이라고 한다. 자, 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수도꼭지에서 물이 쫄쫄쫄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세차게 나와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수압이 세다, 수압이 작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이런 수압을 표현하기 위한 단위를 우리가 압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압력은 사실은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는 자, 단위 면적당 우리가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과거에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하중으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의 단위가 다릅니다. 사실은 우리가 얼마 전까지는 요 단위를 많이 썼어요. 자, 킬로그램 퍼 뭘 많이 썼다? 제곱센티미터라고 하는 것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아직 옛날 기계를 쓰고 있다. 그러면 대부분 압력 단위가 뭘로 나올 거다? 킬로그램 퍼 제곱센티미터로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렇지만 이제 우주 시대로 와서 어떤 단위를 쓰느냐? 그랬더니 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뉴턴이라고 하는 단위를 배웠던 걸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뉴턴이 뭔지 뭐 이런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곱미터당 가해지는 힘, 그래서 뉴턴으로 표기를 했고 이렇게 쓰는 것이 번거로우니까 이 압력을 정리한 분의 업적을 기려서 파스칼이라고 하는 단위를 쓰더라. 그러니까 파스칼 그러면 이 속에 어떤 말이 포함되어 있다? 뉴턴 퍼 제곱미터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 자, 이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암기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진 않아요. 그럼 안 외워도 되느냐? 그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말은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금방 킬로그램 퍼 제곱센티미터를 얘기를 했는데 킬로그램 퍼 제곱센티미터라고 하는 단위는 너무 작기 때문에 뉴턴 퍼 제곱미터라고 하는 단위는 너무 작기 때문에 자, 뉴턴 퍼 제곱미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파스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0의 6승 파스칼. 그러니까 10의 6승이면 100만을 의미합니다. 여기 동그라미 숫자예요. 자, 공학은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벌려놓으면 자리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10의 몇 승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10의 6승 파스칼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그럼 뭐라고 한다? 메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이런 것들은 알죠? 킬로. 그렇죠? 자, 그러니까 100배는 헥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000배는 킬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대문자로 표기하기로 돼 있는데 킬로만 소문자로 표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절대온도 K는 대문자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혼동을 주지 않기 위해서 따로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서양은
천 단위로 단위가 말이 바뀌죠. 그렇죠? 그래서 자 10의 6승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메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10의 9승을 기가. 그리고 자 또 이상이 있죠. 테라가 있죠. 10의 12승을 테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 우리가 컴퓨터 메모리를 얘기할 때 하는 것이고, 자, 우리 강의상으로 필요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헥토는 100배. 그리고 이것과 달리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0.0001. 그러면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밀리.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6승. 그러면 혹시 기억하십니까? 마이크론.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9승. 그러면 나노물질 뭐 이런 거 얘기를 하잖아요. 아는 말들이 나오니까 참 반갑죠? 뭐 이렇게 한다. 자, 그러니까 그럼 10의 마이너스 12승 테라는 해놓고, 그러면 혹시 10의 마이너스 12승은 뭔지 아십니까? 피코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코.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참고해 둡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쟁점은 뭐냐면, 자, 물기둥 1m예요. 물기둥의 높이를, 수직 높이를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수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워터헤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워터헤드인데, 그래서 물기둥의 높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AQ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래서 미터 AQ라고 하는 말이 쓰이거나, 또는 자, 이렇게 쓰입니다. 미터 H2O. 그러면 이건 뭐다? 물기둥의 높이로 압력을 표현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1m AQ 또는 1m H2O 또는 10m AQ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거 어디다 쓰느냐? 가령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지금 배관이 있어요. 이렇게 수도꼭지가 있습니다. 그럼 잠시 뒤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자, 여기 수도꼭지 수직 높이가 자, 여러분들 숫자 얼마를 좋아하십니까? 그래요. 10. 10은 완전수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10 쓰면 조금 번거로우니까 9m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요 배관 이 하부에서 물의 압력을 얼마를 받느냐, 또는 이 밑에서 위까지 보낼 때 얼마 힘이 필요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수두로 9m AQ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해가 됐죠? 그러면 9m AQ라고 하는 것은, 자, 바로 갑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예요. 또 마음 약해져서, 자, 이렇게 물기둥이 있으면 자, 이 밑에가 1제곱센티미터예요. 높이가 1m입니다. 자, 100cm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물기둥이 있으면 이 부피는 얼마냐? 100 곱하기 1cm니까 부피는 최적은 얼마가 된다? 100 세제곱센티미터가 되고, 자, 그러면 물의 밀도는 1g이죠. 그러니까 100g입니다. 질량으로 말하면. 그러면 자, 밀도로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러면 1g per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세제곱센티미터. 자, 이게 밀도의 단위죠. 자, 그러면 바로 가봅시다. 그러면 몇 g이다? 100g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이것을 킬로그램으로 표현하면 0.1 킬로그램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물기둥이 1m짜리는 이 바닥에 가해지는 하중이 얼마냐? 0.1
1kg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자, 과거의 표현으로 하면 자, 1m AQ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0.1kg per 뭐라고 한다? 제곱센티미터의 수압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우주시대이기 때문에 파스칼의 단위가 표준이라고 그랬죠? 국제 표준 단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몇 킬로파스칼이다? 9.8 킬로파스칼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숫자 중요하게 암기해야 될 것. 그러면 1m AQ는 몇 킬로파스칼? 9.8 킬로파스칼이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억을 합니다. 자, 9.8 어디서 많이 들어봤습니까? 중력 가속도의 단위가 9.8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로 주어질 때는 자, 사실은 이런 수두 계산하는 것이 시설개론에서는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 실무에서는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뭐 계산 문제 그러면 뜨끔뜨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얼마다? 10킬로 파스칼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9m면 압력? 수압 얼마로 얘기를 하겠다?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해주면 됩니까? 10만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대략 얼마다? 90 킬로파스칼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밑에서 여기 위까지 최소한 공급하는 데 필요한 물을 올리는 데 필요한 급수압력은 마찰 손실을 무시한다면 몇 킬로파스칼이 필요하다? 90 킬로파스칼이 필요하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것도 하나 합니다. 요건 자, 우리가 킬로파스칼로 표준 설계 기준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요렇게 킬로파스칼로 주로 얘기를 하는데 기사시험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또 소방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메가파스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1m AQ는 9.8 킬로파스칼 대략 10 킬로파스칼이지만 이것을 메가로 바꾸면 천 단위가 더 증가해야 되니까 0.01 메가 파스칼이 됩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 그럼 9m AQ라고 하는 것은 몇 메가 파스칼이 된다? 0.09 메가 파스칼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압력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자, 우리가 지상에서 압력 용기를 이렇게 대놨어요. 압력 용기를 두고 여기다가 압력 게이지로 측정을 합니다. 자, 여기 지금 압력계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때 받는 압력이 우주에서도 똑같을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압력 용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다? 대기도 압력이 작용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압력 용기는 이 내부의 압력뿐만 아니라 대기 압력도 견뎌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 아무런 압력도 작용하지 않을 때를 0으로 잡아요. 그래 놓고 뭘 고려하느냐면 대기압을 고려합니다. 대기압. 그래 놓고 압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랬을 때 자, 이렇게 됩니다. 이 압력을 가하면 자, 기본적으로는 대기압에다 플러스 압을 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압력계의 압력을 더해 줍니다. 대신 만약에 여기서 진공 펌프로 압력을 빼버리면 자, 그러면
대기압에서 뭘 해주느냐? 진공계의 압력을 빼주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절대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압 플러스 뭐다? 게이지 압력이다. 자, 이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 또는 진공계의 압력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거다? 대기압에서 마이너스 진공계의 압력이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무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절대압력을 구하라 이런 건 쉬운 문제죠. 그렇죠? 그렇지만 자, 절대압력과 대기압을 주고 게이지 압력을 구하라, 압력계의 압력을 구하라, 또는 진공계의 압력을 구하라,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죠. 사실은 이런 것들은 문제 한 문제로 안 나와요. 지문 한 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거 어려운 얘기입니까? 어려운 얘기 아니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자, 뭐가 있다? 절대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뭘 고려한다? 아무런 압력도 가해지지 않은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자, 지구상에서는 뭐가 있기 때문에 대기압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기압 플러스 그 다음 이제 어떤 용기에 가해지는 압력일 때는 압력계. 우리 사람이 받는 압력은 대기압만 고려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절대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 뭐가 있다?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압 또는 대기압 마이너스 진공계 압력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표준대기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표준대기압은 지구상의 대기압의 평균을 냈더니 자, 이 평균을 표준대기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표준대기압보다 대기압력이 높으면 고기압이라고 하고요. 표준대기압보다 낮으면 저기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기압을 어떻게 측정을 했느냐 그랬더니 토리첼리라고 하는 분이 자,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수은을 놓고 실험을 했습니다. 수은을 놓고 여기 수은이에요. 수은 액체인데 자, 뭘 했느냐면 여기 완전한 진공을 걸어놓고는 시험관을 이렇게 세워놨더니 완전히 진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완전 진공이면 여기 있는 수은을 이제 우리가 화학식으로 HG라고 하죠. 수은이 완전히 빨려 들어가서 여기를 채울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다 채울 거다. 그런데 일정한 높이 이상 올라가지 않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배우셨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눕혀도 그 높이 이상을 올라가지 않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수은 기둥으로 몇 cm였느냐 그랬더니 76cm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밀리미터로 하니까 1cm는 10mm죠. 760mm더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때부터 1기압을 760mm Hg 이렇게 표현을 했다. 자, 이런 얘기고요. 그럼 거꾸로 물로 세우면 진공관에다가 자, 물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똑같죠? 물의 무게와 자, 여기 대기가 누르는 압력과 물의 무게가 밸런스를 이룰 때까지 올라간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수은은 물보다 훨씬 가볍죠? 그래서 올라간 높이가 얼마냐? 10.33m.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가 1대기압은 물기둥으로 얼마를 얘기한다? 10.33. 그리고 1기압이라고 하는 말은 자, 보통 애트모스피어입니다. 자, 그래서 자, 1atm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 금방 우리 760mm Hg 자, 이것도 배웠어요. 아시겠죠? 자, 이제까지 시험 문제 중에 이런 건 나왔어요. 한번 나왔으니까 이걸 딱 똑같이 안 나온다는 보장은 또 못하겠어요. 자, 어쩌다가 한번 그런 문제가 또 나오기도 하니까 그렇지만 일단 이런 숫자는 적어도
여기까지는 봐주시기 바랍니다. 몇 킬로파스칼이다? 101.3 킬로파스칼입니다. 자, 참고해 두시면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요거까지만 알면 요건 계산하기 쉽죠? 이건 계산하기 쉽잖아요. 1m의 Q가 9.8kPa이니까 여기다 9.8 곱하면 되잖아요. 정 안 되면 계산기 두드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부터 기억을 해놓고 그 다음 확장을 시킵니다. 자, 그 다음 자 킬로라고 하는 단위는 뭐라고 그랬다? 1000단위고, 자 헥토는 100단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수점만 한 자리 이렇게 이동시켜주면 얼마다? 1013 헥토파스칼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기예보, 요즘 텔레비전 자체를 잘 안 보죠? 제가 요즘 잘 안 봅니다. 텔레비전을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텔레비전을 끊었더니 유튜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도 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작업하면서 음악을 틀어놓다가 심심하면 유튜브 틀어놔. 소리도 듣고 뭐 이런 거죠. 자, 어쨌든 이것도 참고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음 중 표준 대기압으로 틀린 것은 이것이 시험 문제로 나온 적이 있다. 자, 참고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 숫자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뒷페이지에 나오죠. 24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 압력이라고 하는 말이 또 어디서 적용이 되느냐면 이런 것과도 연관이 있어요. 지금 얘기를 합시다. 자, 지금 펌프가 있어요. 펌프가 물을 흡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 흡입 배관이 있고요. 이쪽으로 이제 물이 나갈 건데 이렇게 해서 여기 물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기초과정에서 얘기를 했지만 물을 빨아들이는 저수조의 수면을 우리가 흡입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자, 여기 펌프의 축중심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펌프의 능력에 따라서 자, 이 축중심과 흡입수면 간의 수직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흡입 양정이라고 하죠. 양정을 내가 펌프의 능력이 닿으면 임의로 조절할 수 있느냐? 최대 흡입 높이를, 최대 흡입 양정을 임의로 조절할 수 있느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최대 얼마까지냐? 이론상으로는 얼마? 10.33m다. 왜? 아무리 진공을 잡아도 뭐의 균형을 이룰 때까지만 올라간다? 대기압이 밀어주는 힘과 균형을 맞을 때까지만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공도 0기압까지만 있지 마이너스 몇 기압 이런 건 없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무리 흡입력이 좋아도 이상은 없다. 자, 참고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10.33m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찰 손실을 자, 온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또 몇 미터까지를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최대 흡입 높이를 7m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펌프의 본질적인 또 문제도 있기 때문에 더 낮아지겠죠. 자, 어쨌든 참고합니다. 10.33m. 자, 요 얘기는 펌프 때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봅니다. 이럴 때 조금 익숙하게 보자고요. 1기압은 몇 밀리미터 Hg다? 760 밀리미터 Hg다. 하나 하고 또 한 가지. 자, 수두로 말하면 몇 미터라고 그랬습니까? 10.33m이다. 10.33m AQ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다 얼마를 곱하면 9.8을 곱해주면 101.3 킬로파스칼이 나오고, 다시 여기 헥토파스칼로 하면 얼마가 된다? 1013 헥토파스칼이 나옵니다. 자, 밀리바라고 하는 말 7, 80년대 일기예보 때 기압을 표시했던 단위죠. 참고만 해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자, ATM, 밀리미터 HG, 킬로파스칼 요 정도까지는 일단은 봐주십사. 자,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AQ하고.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절대 압력은 게이지 압력과 그때의 대기압의 합이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지문화하는 것도 익숙하게 봐야 되겠죠.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압이라고 그랬는데 게이지가 앞에서 딱 나왔어. 당황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맞는 말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물의 높이 1m는 압력으로 나타낼 때 약 9.8 킬로파스칼이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시험 문제로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다 맞는 얘기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요거 하나 봅니다. 이젠 뭘 하느냐면, 자, 우리가 앞에서 물이 배관을 타고 올라갈 거다. 급수라고 하는 것은 배관을 통해서 물을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순수하게 앞에서 수두만큼의 압력으로 물을 공급하면 그 높이만큼 올라갈 거냐, 그걸 믿는 분은 안 계시죠. 그렇죠. 당연히 뭐가 있다, 마찰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량화한 것을 뭐라고 한다? 마찰, 손실, 수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두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자, 이것의 단위가 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수두의 단위는 뭐냐면 미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제가 영어로 써놨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과계통이 아니면 이런 영자로 공식을 쓰면 난해해요. 처음에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옛날에 지금도 이게 무슨 공식인지 잊어버렸어요.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 앞에 뭐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자, 어쨌든 자, 이런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그래도 영어는 조금 하잖아요. 아주 잘하지는 못하지만. 자, 그래서 F는 뭐냐면 이게 마찰 손실 계수예요. 자, 계수란 말은 그 특성에 맞는 숫자로 표현된, 고정된 숫자로 표현된 값,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F는 뭐다? 마찰 손실 계수가 되고, 자, 그 다음 L은 length,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배관의 길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V는 뭐가 돼요? 유속이 됩니다. 자, 영어로는 velocity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D는 diameter, 지름이에요. 그러니까 배관의 직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경 또는 배관경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자, G는 사실은 이제 그래비티라는 얘기죠. 그래서 중력 가속도를 얘기를 합니다. 자, 중력 가속도는 얼마를 얘기를 하죠? 9.8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을 얘기를 한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이런 거예요. 자, 마찰 손실 수두를 계산하라, 이런 계산 문제가 시설개론에서도 한 번 나온 적이 있고요. 입 벌릴 필요 없어요. 숫자만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 공식만 알고 있으면 대입한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마찰 손실이라고 하는 것이 표면의 거칠기가 거칠면 거칠수록 마찰 손실이 커지겠죠. 그것을 표현한 것이 뭐다? 마찰 손실 계수. 그 다음 배관 길이가 짧으면 마찰이 적겠네요. 배관 길이가 길어지면 마찰이 커지겠죠. 그게 뭐다? 배관 길이에 따라 마찰 손실이 증가한다. 그 다음 우리가 이걸 이렇게 어렸을 때 여러분들 막 벽에다 대고 띄어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천천히 걸어갈 때야 손에 느끼는 열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빠르게 뛰어나가면 열감이 크죠. 에너지 발산이 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속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마찰 손실이 어떻게 된다? 증가할 거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비례한다라는 말이에요. 비례한다는 말은 선형으로 대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그래프를 그릴 때 직선 형태로 나오면 이런 직선 형태를 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가령 이렇게 곡선 형태로 하면 비례한다라는 얘기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유속을 봤던 여기 뭐가 붙어 있다? 제곱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유속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항상 기본적으로 뭐다?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유속이 크면 마찰 손실도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말은 맞다. 아시겠죠? 그렇지만 그냥 유속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말은 아니다. 그러면 비례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려면 어떻게 나와야 되겠다? 유속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나와야 된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조금 시리즈입니다. 한때 이렇게 많이 나와. 그래서 한 22회, 23회까지는 제법 많이 나온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다시 리바이벌 될 수 있겠죠. 왜? 의미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마찰 손실을 줄이려면 똑같은 배관 길이일 때 어떻게 될 거냐? 그럼 당연히 뭘 고려해야 되겠습니까? 관경을 크게 하면 물이 많이 지나가면서 관벽과 자, 마찰될 면이 쭉 적어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관경에 반비례한다. 그리고 중력이 밑으로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에 뭐 한다? 반비례한다. 그래서 자, 이런 식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H는 F, 그 다음 밑에는 뭐가 나오고 관경, 위에는 배관의 길이, 그 다음에 2G 분의 뭐가 나오더라? V 제곱이 나오더라. 자, 그래서 자, 마찰 손실 계수, 배관의 길이, 그 다음 유속의 제곱에 비례하고, 자, 그 다음 D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배관의 직경. 그런데 관경 또는 배관경이라고 보통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배관경이나 중력 가속도에 뭐 하더라? 반비례하더라.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그 다음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